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네, 어제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늘은 하루 만에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되면서 3대 지수가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스닥 지수가 0.48% 하락하며 14,01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강한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준은 8월 말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신호를 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며 시장이 팽팽하게 의견을 맞서고 있습니다. 또 주가에 대한 선반영 우려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출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내 선물 상품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해외 선물 넘버원과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금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아토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4월 마지막이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한 주의 마지막 장세인데요. 그러네요. 네. 자, 오늘도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기엔 좀 다른 방향 갈 수 있다는 점 좀 생각해 네. 주시고, 자, 오늘도 주요 종목들 체크하고 주요 이슈 체크하면서 오늘 시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 이슈와 시장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시장에 눈에 띌 만한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다음 주장 대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와 1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까지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상담 원하시거나 아니면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선물 전략 얻어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시거나 QR코드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저희도 오늘은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아마존의 강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150포인트 이상 드롭 떨어지면서 출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커머스의 자이언트 기업인 아마존에서 굉장히 강한 이익에 대한 표출이 나왔고 또 어닝 이 실적 발표도 너무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애플과 페이스북의 실적이 어제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시장이 강했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지금은 아마존의 실적이 좋았으나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한 만큼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가를 만한 이슈 주체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니 나스닥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미니 나스닥은 0.4% 하락하면서 13,89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물 차트 보시면 시장에 개장을 하면서 잠깐 뛰어 올랐다가 횡보를 하는 모습 보이거든요. 아마도 방향성을 좀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시점에서 어떤 뷰 가지고 계신지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빠밤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그럼 조정이 나올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조정이라기보다는 상승 제한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이제 어제 새벽 기준으로 이제 13,820선까지 밀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 방송 나왔지만 네. 그때 당시 기준으로 100포인트가 더 밀려서 장세 마감을 이제 저가를 만들어 준 거거든요.
자, 오늘도 지금 현재 예전 저가, 이제 전일 저가까지 근처에 다다랐지만은 이게 좀 아슬아슬하게 저가 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일단 좀 증시에서 중요한 것 같고 네. 이제 아래쪽에서 800선은 잡아주겠다 이제 이런 그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다만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려면은 최소한 지금 13,945포인트를 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저항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매도로 이제 진입해 볼 만한 자리값 같은 경우에는 13,945포인트가 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추세적인 전환이 나오려면 13,945포인트 돌파가 나와야 하는데 만약에 이 돌파를 뚫지 못한다면 그 시점에서 매도를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니 나스닥이 1분봉으로 갑자기 상승을 띄우면서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13,900포인트 돌파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차트 보면서 저희가 자세하게 전략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에서 뭐 실적 발표가 뭐 호조다, 뭐 경기 지표 발표도 좋다, 뭐 GDP도 1분기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뭐 신규 수업 수당 부분에서도 최저치를 보여주면서 점차 이제 현재 시장에서 예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시대로 돌아오고 있는 뭐 가장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현재 이런 흐름에도 증시가 좀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네. 아마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에 대한 압박이 현재 시장을 좀 누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자체의 레벨이 1.68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예전 1.7%대를 이제 강하게 갱신했던 자리까지 한번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이제 압박이 증시를 한번 눌렸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금리가 조금 이제 1.65%대를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증시에서도 현재 뭐 크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경기 개선에 대한 흐름이 뭐 경제 측면은 좋을 수 있으나 그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좋지 못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 금리 그러니까 이제 현재 증시에 압박을 주고 있는 금리가 오늘도 어느 정도 지지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나스닥이 뭐 큰 상승보다는 제한적인 지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 제한적인 움직임에서 가장 높은 1차 가격대가 945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14,000선 회복도 어려울 것이다. 정말요? 네. 얼마나 그 긴 관점으로 보시는 건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14,000 돌파가 어렵다는 건지. 네. 단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 오늘은 14,000선 너무 돌파가 힘들 것 같고요. 네. 중장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뭐 아직까지도 지지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만 오늘만 오늘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13,945포인트 네. 제한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14,000포인트에서 상승폭의 제한을 받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14,000선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실 가격대에서 본다면 뭐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래도 5의 배수로 떨어지는 자리고 또 그쵸? 1000선이 이제 바뀌는 자리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뭐 만약에 오늘 시점에서 만약에 14,000선을 강하게 돌파하더라도 네. 그 위쪽에서는 유지가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나스닥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945, 그렇죠? 이 945를 계속적으로 상승 제한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945가 깨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14,000선까지는 그냥 날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스닥이 아무리 14,000선 위로 가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고점 랠리가 상당히 버거워하는 그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14,000선 회복 이후에 그렇죠? 고가를 계속적으로 2번 정도 갱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낙폭 범위를 넓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14,000선 회복 이후에도 상당히 그다음 랠리를 부담스러워하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네. 게 정확히 뭔지 알아요. 14,000선 돌파 이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더 높은 고가 갱신에 대해서. 네. 저는 14,000선 돌달할 수는 있더라도 네. 그 위까지는 현재는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일까요? 일단은 지금
뭐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나스닥 어떻게 보면 증시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서 본다면 가장 큰 변수가 이제 가장 큰 변수가 현재 금리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 왜냐면은 사실 실적이라든지 네. 볼 수 있는 뭐 기본적인 분석에서 사실 상당히 뭐 제한받을 게 없거든요. 그렇죠? 뭐 FOMC도 상당히 완화적이었고 그리고 실적 발표도 호실적 발표가 나왔고 경기 개선도 상당히 좋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1분기 GDP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향 개선이 되었고. 자, 그런데도 증시가 나아가지 못하다는 것은 다른 거에서 찾아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것을 좀 보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금리가 지금 나스닥의 발목을 꽉 잡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금리에 대한 레벨 자체가 낮춰져야 된다는 게 1차 가정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1.6%대의 상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다시 한번 재차 고점 랠리가 이루어지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시장 금리가 이제 조금 낮은 레벨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낮은 레벨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금리가 1.6%대 미만으로 빠졌을 때 그때부터 다시 한번 나스닥의 힘을 되찾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금리는 사실 2%까지, 2%까지 오를 거라는 그런 견해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쵸? 금리가 상승하는 사실 이 가파른 속도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당연히 금리는 시장이 회복하면서 경기가 회복하면서 2%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왜 금리가 1.6% 이하를 그러니까 하회를 해야지만 나스닥이 상승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네. 시장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아나운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금리가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이제 예전처럼 부담스러운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시장에서 반영되는 것도 이제 금리가 이제 2%대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고 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그에 따른 연준의 태도 자체도 뭐 괜찮다. 2%대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뭐 아직까지는 증시 개선될 수 있고 좋은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이요. 지금 현재 연고점 레벨로 본다면은 사실상 계속적으로 이제 고가 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때 당시 2020년도 당시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실 가장 사상 최고치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연도 들어와서도 연고점을 계속적으로 갈아치우는 등 사실상 이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나스닥을 오늘 매도할지 매수할지 계속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또는 반대로 뭐 증시 자체가 상당히 난 또 좋아질 거다.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상 나스닥이 고가가 어디까지 지금 실현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스닥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사상 최고치 가격대 근처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상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레벨이죠. 증시가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숫자는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담스러운 가격대에서는 이 사소한 작은 바람에도, 그러니까 변수에도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다. 아무리 호재적인 발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흰색 화면에 검정 색깔 잉크 하나 떨어뜨리게 되면은 흰색 배경보다 검정색 그 잉크가 조금 더 눈에 띄거든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금리라는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이 금리라는 변수 하나가 사실상 시장에서 엄청난 악재가 될 수 있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높은 레벨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변수 하나 시장 투자자들이 현재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뭐 금리 문제될 거 없다, 뭐 2%대까지 용인한다, 연준 봐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도 사실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또는 반대로 시장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금리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뭐 변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13,900포인트를 뚫어주려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다시 좀 밑으로 하방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잭슨 홀 미팅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언급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얼마를 풀 것이다. 그러면 유동성과 이 연준의 테이퍼링이 좀 부딪힐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이 어느 곳의 비중이 좀 더 높게
두고 보면 좋을까요? 사실 네.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네. 첫 번째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대규모 부양이 계속적으로 그쵸.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네. 자, 근데 이 대규모 부양이 이루어짐에 따라 추후 시장에서는 언젠가 테이퍼링을 해야 한다는 그 좀 불편한 진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게 네. 최소한 10월에서 8월까지는 증시가 괜찮지 않을까. 10월에서 8월. 네. 그러니까 8월에서 10월까지. 네, 저는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저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메모를 쓰기 위해서 잠깐 화면 전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부양에 대한 규모가 사실상 또 엄청난 수준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죠. 네. 가족 부양까지 더해서 현재 5.2조 달러 정도, 죄송합니다. 5.2조 불 정도를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실상 엄청난 그 규모의 이제 부양책이 지금 죄송합니다. 실행에 대한 가능성이 좀 옮겨지고 있는 거고, 저번 이제 29일자 바이든 연설에서도 사실 이 가족 부양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양이라는 부양이라는 재료 관점에서는 사실 증시에 어떻게 보게 되면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계속적으로 부양에 대한 부양, 그러니까 부양에 대한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관점 자체가 좋죠. 증시가 지금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시장 부양 때문이었으니까. 다만 지금 예전 같았으면요, 아나운서님, 네. 예전에 이제 바이든 정권이 아니라 트럼프 정권 때는 이 그때? 부양책 얘기만 나오면 증시가 그냥 계속 올라갔단 그때는 말이에요. 정말 트위터를 그쵸?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트위터 부양책. 한마디에 네, 맞습니다. 시장이 난리가 났었죠. 그쵸. 부양책 얘기 한 번만 꺼내버리게 되면은 그쵸. 그냥 시장이 그냥 갑자기 한번 상승을 해주는 아우, 연준 얘기 한번 나와주고 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트럼프가 이제 아나운서님 말처럼 SNS에다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게 되면 네. 증시가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부양책 얘기가 나오고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부양도 한계점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만큼 왜냐면은 이 부양이라는 관점이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었을 땐 뭐 시장에서 직접적인 영향도 주지만 좀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부양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됐었으면 옛날에는 이 부양 키워드가 나오게 되었으면은 증시가 그냥 그대로 상승이 나왔었어요. 네. 기반형적 상승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뭐 구체적인 내용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연준에서 파월이 얘기를 한번 꺼내게 되면 우리 뭐 부양책 한 번 더 생각하고 있다. 반대로 트럼프가 이렇게 부양을 생각하고 있다 하면은 증시에서 어머 이 나스닥 이거 빨리 매수해야 되는데 이런 관점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양 얘기 나오더라도 의심을 해요. 왜? 우리가 그때 한번 당했었으니까. 뭐 때문에 당했죠, 여러분들? 금리 때문에 당했단 말이에요. 그쵸? 금리. 자,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고 우리 시청자님도 아실 건데 이 네. 부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돈이 상당히 필요한데 현재 이번 연도 1월 달에 들어서 바이든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되고 바이든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부양을 할 건데 이 부양에 대한 재정이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통화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지금 통화 보유량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이 돈을 어디서 구해옵니까? 할 수 채권 있는 발행? 거. 그렇죠. 네. 채권 발행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채권 차트를 한번 켜드릴게요. 네. 자, 금리 10년 만기 채권 차트를 1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지울게요. 필요 없으니까. 자, 이번 연도 1월에 들어서요. 여러분들 국채 가격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든 정권이 되자마자 1월 달 기준으로 그대로 금리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그대로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예, 그렇죠? 국채 발행한다고 하니까 뜻이 뭡니까? 국채에 대한 공급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럼 국채 가격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격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까지는 유지가 잘 됐어요. 왜? 미국의 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거든요. 통화량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채권 발행할 필요 없이 미국이 가지고 있던 재정을 규모로 부양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반면 1월 달 들어서는 상황이 완전히 좀 정반대가 된 거예요.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선 부양을 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채권 발행. 그렇죠. 자, 그럼 채권 가격이 쭉 떨어지니까 뭐가 올라요? 금리가 오릅니다. 그렇죠. 금리, 시장 금리라 볼 수 있는 미국 10년 수익률이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부양이라는 게 사실 예?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에서 뭐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그렇죠?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시장에 대한 강한 모멘텀을 개선할 수 있는 재료이긴 하지만 오히려 단점도 가지고 있다. 그 단점이 뭐냐? 금리 반발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즉 부양을 하되 부양이 지금은 증시의 좋고 나쁨 이 두 가지 모든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부양 얘기 나오더라도 증시가 올라가기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 다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부양이라는 뭐 대규모 뭐 얼마 하겠다라는 게 다 빚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되면 지금 바이든이 증세라도 걷어가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양이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꼭 필요한 것일 수는 있지만 오히려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죽이는 재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뭐 부양 체계가 나올 때만큼 강한 개선세가 안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 부양보다는 테이퍼링의 포커스를 좀 더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시간을 조금 더 따라가는 거겠죠. 다만 아직 이 테이퍼링도 시기가 아직까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이유는 제가 뭐 시간이 지금 너무 좀 소모가 됐기 때문에 골드도 해야 되고 오일 리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노란 톡방으로 오시게 되면 현재 이 테이퍼링에 대한 관점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이퍼링 정말 중요하죠. 지금 시장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줄여버린다면 당연히 시장에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발언을 그래서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다음 상품 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죠. 네, 골드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지금 최악의 주를 겪고 있다. 이번 달 내에서 최악의 주를 겪으면서 골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시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강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골드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세를 걷고 있던 팔라듐은 드디어 신고가에서 내려오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데 자, 현재 골드는 어떤 가격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 중인데요. 1768.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도 들어주셨고요. 여전히 골드 매도 사랑이 한 달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토마스터께서 또 이제 골드를 좀 주력 상품으로 보시잖아요. 그쵸. 네, 오늘 골드 등락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죠. 네, 매도를 어느 자리 값에서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저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오늘부터? 골드가 요즘에 네. 이제 그게 있더라고요. 일단 가격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782포인트에서 매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82포인트 매도 내용이 유리할 것 같아요. 1782포인트 매도 봐주시고 오늘 8시 20분쯤이죠. 8시 20분쯤에 1772선 한번 터치를 했었고 지금 1780선까지 올라오기는 약간 벅차 보이거든요. 차트 자체가. 그쵸. 네, 그래서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골드를 뭐 일봉으로 보시든 단기 분봉으로 보시든 방향성을 지금 조금 체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은 저는 지금 골드를 매도 관점으로 보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골드에 연관되는 선물 상품을 좀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채 상품이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하향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끼리에 대한 동질, 그 비례성 때문에 현재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많이 적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시장에서 안전자산이 이제 수요가 강하게 들어오려면은 조건이 하나 따지게 되죠. 어떻게 따지게 되실까요? 그 변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네. 워낙에 이제 조금 좋지 못한 뭐 악재라든지 뭐 이런 좀 시장에서 좀 불편한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골드가 탄력을 받습니다. 안전자산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수요 개선이 한번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사실 뭐 경기 개선되고 있죠. 그렇죠?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발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뭐 시장에서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채권의 수요와 함께 골드의 수요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안전자산의 동향으로 봤었을 때 지금 당장 골드가 힘을 쏟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지금 골드가 제가 이제 한 이틀 정도 가량을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이 최고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오. 이제 1798.4 레인지를 한번 찍었단 말이에요, 골드가. 네. 여기 가격대 위로는 더 이상 좀 올리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골드가 지금 예전 상승대를 한번 만들어줬다면은 제가 보셨을 땐 1800선에서 한 초중반까지는 가졌으면 됐는데 지금 시장에 대한 국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골드 차트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골드를 매매하시려면 시장 분위기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은 골드가 더 이상 상승에 대한 여력이 지금 부족하지 않은 시기가 아닌가 이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 또 얘기를 하게 되면 20분 정도 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부분도 노란톡방에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간접적인 이유 제시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의 정책 부분과 연결되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 골드가 추후 고가 갱신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시장에 대한 동향 그리고 추후 미국에서 나올 수 있는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 때문에 지금 골드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추후에 1700선도 한번 깨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중장기 스윙으로 골드를 매수를 보기에는 제일 좋지 않은 시기인가라고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추후에 이제 5월 한 중반부터 골드 포지션에 대해서 중장기 포지션에 대해서 좀 면밀히 따져서 볼 거고요. 좀 이제 이야기가 좀 딴새로 샜는데 오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금리도 재차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국채 수요가 하락하는 요소에 따라서 이제 골드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지금 뭐 중재 한번 하방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차트에서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골드가 저가 갱신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고가 갱신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반대로 저가 쪽 가격대가 상당히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국면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일봉에서 이거 하나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가요. 전일에 이제 거래량을 엄청나게 크게 보유한 음봉 캔들이 마감을 보였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사실상 거래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가지고 네. 상당히 좀 흥미롭게 봤는데 지금 현재 아마 오늘 골드 매도를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한 자리가 지금 상당히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안 빠져요, 지금 이 자리가. 68 레인지가 지금 크게 가격대를 이제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를 지금 보시게 되면 분봉에서 지금 68 쪽 레인지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가격 방어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전일 종가 쪽 구간입니다. 즉 전일 종가 쪽 구간에서 지금 상당히 매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전일 종가, 뭐 전일 시가, 뭐 전일 고가, 전일 저가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에서 심리적으로 좀 활용되는 선입니다. 이 구간까지 올라왔네, 전일 시가까지 올라왔네, 뭐 전일 시가를 넘겼네, 무너뜨렸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이 한번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골드가 전반적으로 등락폭도 크지 않고 전일 거래량이 많았음에도 추가적인 움직임이 이제 나오진 않고 전일 종가 쪽에서 추가 매집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방향성 없이 매집, 수렴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가격대에서 여기서 추가 방향성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봉에서 따졌을 때 만약에 오늘 뭐 종가 쪽, 전일 종가 쪽에서 상승 기류가 흘러온다. 제가 봤었을 때는 시가 쪽을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무조건 한번 전일 시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 대응 하시는 게 맞아요. 자, 반대로 이번 주 금요일 장세에서 골드가 마감을 하는데 68 레인지 밑으로 음봉 마감 나온다. 여러분들 캔들이 이런 식으로 밀려버리고 마감을 한다. 68 밑으로 몸통 마감한다. 그러면 다음날 추가적인 매도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당시에는 50선 깨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관점 뭐 매도를 보고 있지만은 자리가 완원 기다리십시오. 68 깨지는 거 나오던가 아니면 82에서 매도 대응. 이 두 가지 관점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1760에서 이탈이 나오면 그 시점에서 매도를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요? 1760대? 1760에서 이제 이탈한다면 그때 매도를 보면 네네. 좋지 않을까? 매수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1768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네. 저는 1760선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합니다만 그 가격대를 제가 잘못 체크를 해드린 것 같은데, 네, 방금 네. 그 말씀하셔서. 그 일봉에서 단순하게 1782에서 매도 관점 보시고 만약에 오늘 금요일자 캔들이 마감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골드가 종가 마감이 나왔었을 때 68 구간 밑으로 마감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68 구간 밑으로 음봉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네. 내일자에서 매도를 한번 계속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매도를 돌파 관점을 보기엔 너무 위험해요. 워낙에 이제 68 레인지에서 계속 가격 싸움이 나오다 보니까 잔반등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68선은 확실히 이탈해줘야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그쵸. 뜻이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68 지금 7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계속 이 부근에서 횡보하면서 가격 싸움이 일어나면 낙폭에 대한 예측을 확실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죠,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매직 구간이다 보니까 그냥 골드는 오늘 좀 편안하게 그냥 가격대, 아이고 80이 오면 매도 받고 그냥 일봉 마감해서 68 밑으로 마감되면 그 다음날 매도 봐야겠다. 다음 주 월요일날 매도 봐야겠다 하는 관점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골드 상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오늘은 1782선 매도를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상품 크루드 오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함께 뜨는 기사에서는 크루드 오일 가격이 6줄의 최고치에서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도 측에서는 수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수요 이슈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는 정리를 저희가 해드렸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고, 지금 인도뿐만이 아니라 브라질에서도 코로나19가 급증을 하면서 강했던 이 여름 수요와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예측들이 좀 상쇄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일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지금 크루드 오일 가격 먼저 체크하고 가시죠. 네, 지금 크루드 오일 가격을 낙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4% 하락해서 63.4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일은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뷰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일은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이 좋은 매수 자리 값이 오는 건가요? 일단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일단 자리값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62.60 레인지 매수 관점 보시는 게 좋습니다. 62.60달러 선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고 네. 봐주셨고요. 오늘은 지금 60분 방송으로 봤을 때 시초가부터 계속 이 낙폭 확대하면서 우하향 곡선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고점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유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네. 사실 외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다. 네. 인도 원유 수요 문제다. 이런 것 들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고점 갱신한 다음에 지금 차익 물량이 이제 한번 실현이 된 거거든요. 네. 차익 매물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번 이제 눌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 대폭락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이제 오후 정도에 이제 고점을 드디어 찍었다. 이제 유가는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지지 마시고 네. 시장에서 아직까지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수를 한번 대응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조금 참으신 다음에 62.60에서 매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더 조정세가 커지도록 기다리면서 62.60에서 매수를 들어가 보자 네. 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64.75달러에서 오늘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유가가 워낙 최근에 급등락도 심했고 또 상승세도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이다.
맞습니다. 봐주셨고, 그럼 앞으로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6월 1일에 앞두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전까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가격을? 일단은 네. 오펙 플러스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관점이고요. 네.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오펙 플러스 회의가 너무 중요했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했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사우디가 뭐 지금 하고 있는 자발적 감산을 뭐 재차 연장을 하냐, 네.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이 증산에 대해서 동결하냐, 늘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사실 그 이번 4월달에 했던 오펙 플러스에서 이야기가 다 나와버렸죠. 뭐 그쵸. 단계적인 증산하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점차 단계적으로 이 감산의 폭도 줄이겠다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구간의 기간을 한 6월 정도에서 7월 정도로 지금 연결을 해놓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는 사실 유가 시장에 전반적으로 뭔가 반영이 될 만한 재료는 많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흐름 현재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만큼적으로 지금 유가를 이제 그 주요 회의가 있음에도 재료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었을 때는 현재 지금 유가가 원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계속적으로 주가가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증시에서 재료를 찾기보다 지금은 그냥 재료가 없으니까 오히려 차트, 즉 기술적 관점으로 다가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시장 반영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원자재 시장 강세 아닙니까, 여러분들? 강세죠. 네, 너무 무섭게 상승하더라고요. 지금 사실 골드뿐만 아니라 사실 구리와 팔라딘도 좀 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구리 가격 역시 사상 최고치를 그쵸. 경신했고. 네. 저는 구리 차트 볼 때마다 사실 와, 네. 이게 지금 차트인가? 거의 지금 뭐 상한가 연속 달성하는 주식 차트처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조정 한 번 받지 않고. 맞아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친구들은 언제 한번 그러니까 오일 같은 경우는 가끔씩 조정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오죠. 근데 구리 이 친구는 언제쯤 조정이 좀 크게 나올까 네. 이 생각을 좀 가지면서 보고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끔 이제 매일매일 주가가 계속적으로 선반영되면서 상승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유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원자재 시장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는 한 가지 성질을 좀 크게 가지고 있다 했었죠. 바로 이제 경기와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좀 가장 크다. 자, 원자재 가격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강해지려면은 주요 기업들이라든지 그렇죠? 주요 기업들이라든지 그 국가 내에서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강세를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근데 유가 시장은 뭐 아직까지 뭐 예전 뭐 코로나 팬데믹 이전만큼 지금 수요가 개선되진 못했지만은 다른 비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더 큰 수요치를 갱신하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끼리 이제 주고받는 영향 때문에 유가는 오히려 지금 수요라는 키워드라기보단 경기 개선치 그리고 주요 원자재 시장과의 동일선상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가를 지금 끌어내리고 싶다, 60불대 밑으로 끌어내리고 싶다 하는 이슈가 나오려면 최소한 수요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공급 말씀드린 감소. 맞습니다. 네. 공급에 대한 차질이 한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을 갑자기 뭐 예전만큼 더 늘려버린다라든지 그때 수에즈 운하 터지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영향을 그쵸, 받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른 문제보다는 이제 공급이라는 이제 키워드 한번 나왔었을 때 그때 네.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로 바라보시는 게 이제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자, 근데 이제 차트적인 분석에서 들어간다면은 지금 유가가 예전 전체적인 이제 레벨링 자체 내에서 현재 이런 식으로 채널링 자체를 계속 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와, 계속 엄청나게 이제 이 상승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 채널링 구조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여기서 1파, 이제 여기서 2파, 여기서 3파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상승은 현재 3파동 정도 이상 나왔고 저점을 크게 2번 정도 갱신하지 못한 상승 추세를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한 현재 지금 이 채널링에 상단 맞고 눌림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65 레인지에서 맞고 눌림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면은 지금 오일이 최소한 여기 하단까지는 깨지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하단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61.60 정도로 책정을 하는데 그럼 61.60에서 매수 봐야지. 왜 62.20에서 매수를 바라보는가?
이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오히려 예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오일이 크게 상승을 했다가 그쵸? 한번 눌렸어요. 그 눌리고 나서 여기서 엄청나게 매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기 때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면은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예전 매물대에서 이용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 자리. 왜? 이 가격대에서 매수냐 매도냐 싸움이 났다가 매수로 방향성 정하고 올렸으니까. 그럼 이전 매물대에서 눌림이 나온다면 여기 구간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최소한 유가를 지금 뭐 큰 눌림이 한번 나온다라고 가정하에 62불에서는 최소한 62.20에서 그 아까 예전 매물대 상단에서 지지를 받는 그림이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왜 매수라면서 왜 단기적으로 여기 구간에서 좀 이제 제가 피하냐면은 어제 제가 63.70 레인지를 단기 매수 관점을 봤는데 여기 가격대를 좀 오늘 이탈을 시켰단 말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63.60 근처를 계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지만 오히려 가격대에서 확실하게 반등을 보여주지 않고 2시간 정도 가량 여기 구간에서 놀러와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 하락 나오게 가능성도 높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유가를 보수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62.20 예전 매물대 관점에서 매수 포인트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근데 유가가 오늘 갑자기 이제 63.70 레인지 구간대를 좀 돌파하면서 64.20까지 회복이 나왔다. 64.20까지 회복이 나왔다. 이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도 높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관점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64.20 회복된다. 뭐 매수 관점, 그 다음부터 매수 관점 보셔도 돼요. 단기 하락 끝난 겁니다. 자, 근데 64.20 회복 안 된다. 그럼 62.20에서 매수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60이 아니었나요? 62.20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값 두 개가 나왔는데 62.20에서도 매수 진입해도 좋고 64.20도 매수가 좋다. 네, 돌파 시에. 네,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62.20달러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지만 만약에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얻어서 63.70달러를 돌파한다면 64.20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나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유로 FX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지금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 달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월말에 시세 차익 거래 때문에 달러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달러에서는 지금 숏 포지션에 대한 베팅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익 거래로 인해서 지금 이 환율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현재 유로 FX 시세 보기 전에 달러 인덱스 퓨처는 현재 0.4% 상승해서 90.963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유로 FX 시세 함께 체크하시죠. 네, 유로 FX는 역시나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0.47% 떨어져서 1.20790달러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선물이 상승을 하자 유로 FX는 반대로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약간 고민하시다가 매도를 들어주셨어요. 네. 자, 유로 FX 역시나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런 생각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매도 자리값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죄송해요. 달러 차트를 먼저 켜가지고 네, 제가 먼저 유로 FX 차트 보면서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로 FX에서 오늘 매도 관점 자리는 전반적으로 한 자리 정도 포지션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100 여기 자리값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1000. 네, 여기요. 자, 1.21000 네. 여기 포인트 자리값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1000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 유로 FX 일봉상 봤을 때 고가가 1.21370이네요. 맞습니다. 네, 1.21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조금 약간 두꺼운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근데 외려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한 번은 올 가능성이 진짜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은 그 이유를 일단은 뭐 달러 인덱스 먼저 조금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달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워낙 지금 강세로 지금 돌아서는 느낌이 좀 세게 들어요. 뭐 단기적인 관점이긴 하지만은 한 시간 봉으로 본다면은 달러가 이제 91불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일단은 근데 더 큰 상승이 나오려면 확실히 이제 91불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가격대 저항에 조금 맞으면서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네. 여기 가격대가 좀 중요해요. 이제부터. 자, 달러 인덱스 90.700선 여기가 이제부터 지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현재 이제 90일 구간에서 좀 저항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내려왔을 때 여기를 맞고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럼 달러에 대한 상승 유지력이 계속적으로 잡아주려면 최소한 이 가격대가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최소한 달러가 이 상승세 유지하려면 여기 밑으로 빠지지 않고 유지를 해줘야 되고 반대로 여기 구간대 밀려버린다. 그럼 추가 하락점 갱신 가능성 높습니다. 다만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렇게 큰 분위기의 상승을 준 건 진짜 간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노려서 오히려 유로 FX를 상당히 고점 자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오히려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자, 즉 오늘 저는 달러에 대해서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유로 FX를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조금 더 기다림을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 눌림이 상당히 조금 좋았는데 지금 오늘 돌파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 원래 하락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고 있다가 오히려 지금 상단에 대한 이제 돌파가 지금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매도 추세가 깨지고 이제 매수 추세로 전환하는 거 관점 자체도 지금 보여집니다. 추세에 대한 저항 이탈 돌파도 지금 이루어져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유로 매수보다는 뭔가 이제 매도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달러는 저는 어차피 매수 관점 보고 90.700선이 가장 지지력이 높은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유로 FX에서 흐름을 좀 더 보자면은 자, 예전에 이 캔들 제가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오히려 고점 구간에서 상단 돌파가 나왔던 캔들이기 때문에 지지력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캔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차트를 쭉 나열해서 보시더라도요. 유로 FX가 상승 시점을 계속 주고 있었었는데, 그쵸? 현재 예전 고점 근처 여기 이틀 정도 가량을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돌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상승하지 못하고 2일 정도 가량 가장 큰 보합세로 장세를 이끌어 갔는데 이때 거래량을 동반한 캔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추가 고점을 열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캔들이 지지력을 포함하고 있는 캔들인데 네. 그럼 이 캔들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시가와 종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종가 쪽 지지는커녕 오늘 오히려 시가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매수 추세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캔들의 시가선이 무너졌네. 자, 근데 그 시가선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1.210030이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는 이제 000인데 한 6틱 정도 밑에 가격대에서 매도를 바라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네. 주요 캔들의 시가 깨졌다. 지금 상승에 대한 기반을 잡아주던 캔들의 시가, 즉 심리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반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등이요? 그렇죠. 매도 반등이죠. 아, 자, 그러면은 현재 주가가 올라옴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가 쪽은 크게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 것이다. 이 관점으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깨지면은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위쪽에서 다시 한번 매도 대응하시는 게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유로 FX는 상승 추세의 시가선이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1.21000 달러선 매도 진입 드렸으니까요.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제 해외 선물 넘버원이 이제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그쵸. 네, 마지막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일 좀 아쉬운 게 네. 방송을 제가 이제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네.
저는 아나운서면 제일 아쉬운 거가 큰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저도요. 네. 방송도 중요하긴 중요했지만은 워낙에 저희가 6개월 정도에서 7개월 정도 같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정이 좀 쌓였기 때문에 이 그랬나요? 부분이 조금 몰랐네요. 좀 마음이 네, 장난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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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조금 좀 저는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이제 해서 계속 이렇게 함께 했는데 다음 주에는 더 새롭고 더 재밌는 프로그램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주에도 우리 아토마스터 나오시죠? 저는 다음 주는 조금 한 주 정도는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뉴 페이스들이 등장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시거나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이를 이용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아토마스터 고생하셨으니까 보내드리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선물 넘버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실전 투자 100틱의 승부로 새롭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음 주부터 아침 방송 고수익 작전 타임 과 매매 시그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